안녕하세요. 2026년 1월 30일 금요일입니다. 케어유 뉴스 김형래 편집장님이 지난 24시간 동안 꼼꼼하게 골라주신 시니어 관련 소식들, 그 속에서 당신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흐름을 함께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 살펴볼 소식들은 우리 일상과 아주 가까운 곳에서 시작해서 국가 정책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의 문제까지 연결됩니다. 그래요? 네, 스마트폰 사용법부터 운전면허 반납, 그리고 저 바다 건너 미국과 영국의 의료 시스템 논쟁까지 언뜻 보면 다 다른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지거든요. 하나의 질문이라 흥미롭네요. 좋습니다. 그럼 가장 일상적인 이야기, 디지털이라는 키워드부터 시작해볼까요? 부산에서 아주 통 큰 투자가 시작됐다는 소식이 눈에 띄네요. 네, 부산시가 올해 노인 교육에 무려 67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67억 원이요? 네,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 한 2,700여 곳을 일종의 동네 배움터로 만들겠다는 계획인데요. 가장 큰 특징은 역시 스마트폰이나 키오스크 사용법 같은 디지털 교육을 대폭 늘린다는 점입니다. 와, 67억 원이라니 액수만 들어서는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의 투자라고 봐야 할까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이 67억 원은 그냥 교육 예산 항목 하나가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부산시 전체 노인복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규모로 이건 뭐랄까? 고령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우리 시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삼겠다. 이런 굉장히 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단순히 돈을 많이 쓴다는 걸 넘어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보여준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런데 계획을 보니까 단순히 스마트폰 교육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생활 밀착형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기술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네. 스포츠, 인문학, 건강 프로그램 같은 다른 활동들이랑 자연스럽게 섞는 거죠. 사실 제 부모님만 해도 은행 앱 하나 설치하는 걸 몇 달째 어려워하시거든요. 아, 맞아요. 저희 부모님도 그러세요. 그런데 앱 설치반이라고 하면 가기 싫어하시지만 스마트폰으로 손주 사진 예쁘게 찍는 법 강좌에 섞여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잖아요. 와, 그건 정말 와닿는 비유인데요. 기술을 배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과 어울리고 삶을 즐기는 도구로서 기술을 활용하게 한다는 접근법. 정말 인상적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국내에선 격차를 줄이려고 애쓰는 동안 바다 건너 영국에서는 정반대의 걱정이 나오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영국의 시니어 지원 단체인 Age UK의 보고서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네. 영국 국민보건 서비스 NHS가 모든 의료 서비스의 첫 관문을 NHS 앱으로 통일하려는 디지털 우선 정책을 아주 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모든 의료 서비스의 첫 관문을요? 네, 그렇죠. 편리해 보이지만 스마트폰이 없거나 앱 사용이 서툰 고령층은 병원 문턱을 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디지털 배제의 위험을 강력하게 경고한 거죠. 이야, 편리함을 위한 기술이 누군가에겐 거대한 장벽이 될 수 있다는 거네요. 이것 딱 우리나라 식당이나 영화관의 키오스크 문제랑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정확합니다. 주문도 못하고 그냥 돌아서는 어르신들 보면 정말 안타까운데 국가 의료 시스템 전체가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경고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디지털 정착과 함께 꼭 따라와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안전 문제인데요. 안전 문제요? 네, 최근 통신사들이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에 사용되는 악성 앱 서버를 미리 추적해서 차단하는 기술을 강화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게 앞서 말한 부산시의 교육과 연결해서 보면 아주 재미있는 그림이 그려져요. 어떤 그림이죠? 부산시의 교육이 어르신들에게 디지털 세상으로 나아갈 창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이라면요. 네, 창문. 통신사들의 이런 기술적 대응은 그 창문을 통해 들어올 수 있는 해충을 막아주는 튼튼한 방충망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아, 창문과 방충망. 네, 창문만 열어주고 알아서 조심하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방충망까지 꼼꼼하게 쳐주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만 진정한 디지털 포용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비유가 정말 귀에 쑥쑥 들어오네요. 결국 개인의 노력과 시스템의 보호가 함께 가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자, 그럼 디지털 세상에서의 접근권 문제를 살펴갔으니 이제 현실 세계에서의 이동권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운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서울시가 70세 이상 어르신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2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선착순으로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 정책. 네, 고령 운전자 사고율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나온 정책이죠. 이게 해마다 나오는 것 같긴 한데 단순히 고령 운전은 위험하니 그만두세요? 라는 메시지만은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균형이 있습니다. 균형이요? 네,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해서 사회 전체의 안전을 높이는 동시에 이동권이라는 대안을 교통카드 형태로 제공하는 거니까요. 운전대를 놓는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당신의 발을 사회가 다른 방식으로 책임지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발이 되어주던 운전대를 완전히 놓게 할 만큼 충분한 유인책이 될 수 있을까요? 일회성 지원이라는 한계도 분명해 보이고요. 굉장히 현실적인 지적입니다. 실제로 20만 원이라는 금액 자체보다는 이 정책이 상징하는 사회적 메시지에 더 큰 의미를 둬야 할 겁니다. 아, 상징적인 의미. 네. 그리고 이 정책이 정말 실효성을 거두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일회성 지원을 넘어선 더 큰 그림이 필요하죠. 더 큰 그림이라면요? 예를 들어 저상버스 운행을 대도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하거나 대중교통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의 공공택시나 마을버스 시스템을 촘촘하게 구축하는 것 같은 그런 근본적인 인프라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그렇군요. 결국 20만 원은 시작점일 뿐 진짜 중요한 건 그 이후의 사회적 인프라 구축이라는 말씀이네요. 바로 그거죠. 자, 이렇게 개인의 이동권 문제를 넘어 이제 시야를 국가 단위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넓혀보겠습니다. 바로 의료와 돌봄 정책입니다. 국내에서도 보건복지부가 향후 5년간의 복지정책 청사진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있는데 특히 해외 사례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아주 묵직하더라고요. 네, 특히 미국과 영국의 사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겁니다. 네. 지금 미국에서는 고령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어를 두고 정말 큰 논쟁 두 가지가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궁금했습니다. 첫 번째는 원격 진료에 관한 것이라고요.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에게도 아주 익숙해진 주제인데요. 맞습니다. 미국은 코로나 이후 한시적으로 원격 의료, 그러니까 텔레헬스 관련 규제를 크게 완화해줬습니다. 네, 그랬죠. 덕분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만성질환자들이 집에서 편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었죠. 그런데 이 규제 유예 조치가 바로 내일 1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입니다. 네, 내일이요? 네. 만약 의회에서 연장 합의가 불발되면 하루아침에 원격 진료가 다시 불법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 이미 그 편리함과 효용성을 다 경험했는데 다시 과거로 돌아가야 할 수도 있다는 거군요. 환자들 입장에선 정말 당황스럽겠는데요. 그렇죠. 의료 접근성이 갑자기 후퇴할 위기에 놓인 겁니다. 게다가 지금 미국 정치 상황이 정부 셧다운 가능성까지 거론될 정도로 불안정해서 이 문제가 어떻게 결론 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복잡하네요. 그럼 두 번째 논쟁은 뭔가요? 기사를 보니까 업코딩이라는 아주 생소한 단어가 등장하던데요. 아, 업코딩. 네, 청취자분들께는 정말 낯설 것 같은데 이게 정확히 어떤 개념인가요? 업코딩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라는 민영 건강보험 모델의 구조적인 문제를 보여주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네. 제가 쉽게 비유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업코딩은 뭐랄까 단순 감기 환자를 폐렴 환자로 진단 코드에 입력해서 병원이 보험사로부터 더 높은 진료비를 청구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네. 감기를 폐렴으로요. 네. 물론 실제로는 훨씬 더 복잡한 진단 코드를 이용하지만 기본 원리는 같아요. 환자의 상태를 실제보다 더 심각한 것처럼 부풀리는 거죠. 잠시만요. 그건 거의 의료비 청구 사기 수준 아닌가요? 네. 그래서 오랫동안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민간보험사들이 이런 업코딩 관행을 통해서 정부로부터 수년간 막대한 돈을 더 타냈고 이게 수조 원대 세금 낭비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계속 나온 겁니다. 아, 그래서 정부가 드디어 이 과지급 관행에 제동을 걸려고 하자 이번엔 보험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선 거죠. 보험업계는 뭐라고 반발하는데요? 명백히 잘못된 관행처럼 보이는데 말이죠. 보험업계의 논리는 이겁니다. 정부로부터 받던 돈이 줄어들면 우리가 그동안 노인들에게 추가적으로 제공하던 치과나 안과 진료 같은 부가 혜택을 줄일 수밖에 없다. 아, 결국 그 피해는 노인들에게 돌아갈 거다. 이런 주장이군요. 그렇죠. 결국 고령층의 의료 서비스 품질과 비용을 둘러싼 정부와 민간보험사의 거대한 힘겨루기가 수면 위로 떠오른 셈입니다. 와, 정말 복잡한 문제네요. 미국이 지금 터질 문제를 막고 비용을 줄이느라 급급한 모양새라면 영국은 아예 판 자체를 바꾸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훨씬 더 근본적인 접근처럼 느껴집니다. 앞서 언급했던 AGUK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NHS는 이제 아프면 병원에 가는 기존의 병원 중심 시스템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아, 병원 중심에서 벗어난다. 네. 대신 아프기 전에 동네에서 관리하는 지역사회 중심 모델로의 대전환을 꾀하고 있죠.
예를 들어 노쇠 및 치매 관리 프레임워크 같은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고 동네 단위의 지역건강센터를 활성화해서 질병이 심각해지기 전에 미리 예방하고 관리하자는 겁니다.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살던 동네에서 계속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군요. 이건 비단 영국뿐만 아니라 초고령 사회를 앞둔 모든 나라가 가야 할 방향처럼 들리네요. 네, 이건 이미 거스를 수 없는 국제적인 흐름입니다. 우리나라도 커뮤니티 케어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영국의 구체적인 시도들은 우리가 참고할 만한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부산의 디지털 교육처럼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여는 움직임이 있었고, 영국의 NHS 앱처럼 기술이 오히려 소외의 벽을 만들 수 있다는 경고도 있었습니다. 네, 서울의 운전면허 반납 정책은 안전과 이동권 사이에 아슬아슬한 균형점을 찾으려는 시도였고요. 그렇죠. 미국과 영국에서는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거대한 논쟁이 한창이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이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오늘 다룬 국내외 소식들을 관통하는 핵심은 결국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시스템 설계. 네. 단순히 개인에게 새로운 기술과 환경에 적응하라고 요구하는 시대를 넘어서 우리가 만드는 사회 시스템 자체가 과연 모든 세대를 포용할 수 있도록 섬세하게 설계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죠. 디지털, 교통, 의료 모든 분야에서 우리는 지금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스템 설계라는 말씀이 마음에 남네요. 오늘 우리는 어르신들에게 디지털 기술을 가르치고 운전면허 반납의 혜택을 주는 정책들을 살펴봤습니다. 모두 개인의 적응을 돕기 위한 소중한 노력들이죠. 네. 하지만 미국의 보험료 과지급 논쟁이나 영국의 디지털 소외 우려를 생각해보면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애초에 이런 문제가 덜 발생하도록 제품과 서비스를 설계해야 할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개인의 노력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기업과 정부가 먼저 나서서 안전장치가 처음부터 내재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에 당신께 남겨드리며 오늘 탐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